어제 치러진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가채점을 바탕으로 수시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구 지역 야당 지방의원들이 시국 선언을 하는 등 지역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대구 수성못에서 열렸던 신바람 페스티벌이 정부에 의해 급조된 부실 행사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해양 탐사 및 탐사 장비 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대통령 수사도 임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국정을 재개하고 있는 청와대를 보면 100만 촛불로 대변되는 민심에는 귀와 눈을 닫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야당 지방의원들이 시국 선언을 했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야당과 무소속 지방의원 19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인 대구광역 기초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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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박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검찰 수사를 회피하면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대구 경북에서도 5%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목소리에 지방의원으로서 화답하고자 경북대학교 등 지역 10개 대학 학생 2,000명은 시국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북대부터 대구백화점까지 행진을 하며 대통령의 국정농단 책임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대통령 퇴진 촉구 대구 3차 시국대회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립니다. 대구 3차 시국대회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지역 최대 규모인 10,000명의 시민들이 참가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처럼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8시 반쯤 대구시 동성로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앞에 있던 표지판의 절반 정도가 빨간색 스프레이로 칠해져 있는 것을 중구청 공무원이 발견했습니다. 해당 표지판은 현재 임시 철거돼 보수 중입니다. 경찰은 동성로 상점이 문을 닫는 밤 시간 훼손된 것으로 보고 CCTV 분석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수능으로 불리던 수능이 올해는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돼 불수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가채점 했을 텐데요. 가채점을 바탕으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수시 대학별 고사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수능 문제지를 다시 든 학생들이 답안을 맞추며 자신의 예상 점수를 적어냅니다. 첫 과목인 국어부터 기출문제보다 지문이 길어 당황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과목도 모의평가 때보다 까다로운 문항이 많아 원점수는 많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문 자체도 길고 다른 비문학 소재뿐만 아니라 문학 소재 같은 경우도 비문학 소재처럼 긴 글이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국어는 6, 9평이 똑같이 어렵게 나온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약간 6월, 9월에 비해서 문과과는 좀 어렵게 나온 것 같고 평소보다 점수가 낮다는 판단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대학별 고사에 많은 수험생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을 받아보니까 뭔가 다들 어려워도 재수생은 잘 치고 살짝 현역이 다 박살난 느낌이라서 정시보다는 수시 쪽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원점수보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환산했을 때 과목별 유불리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과 수학 나영, 과학 탐구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인문계열은 국어와 그리고 수학 영역이, 자연계열은 국어와 과학 탐구 영역이 아마 상위권 진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과목별 난도가 높아지면서 상하위권 차이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7일 발표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 톡톡 시간에는 2017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을 분석하고 대학 입학 전략을 짚어본 2017 수능 분석과 대입 전략이 방송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점수가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입 전략 마련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수성못에서 열렸던 신바람 페스티벌 기억하십니까? 당시 10만 명이나 몰려 교통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행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수십억 원이 투입된 정부 주도 행사가 내용이나 진행 모두 졸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무려 27억 원이 투입돼 인기가수 공연과 불꽃쇼 등으로 대구 수성못에서 펼쳐졌던 신바람 페스티벌. 금요일 밤 대형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수성못으로 쏟아져 나와 일대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행사 뒤 수성못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버스와 택시를 탈 수 없게 되자 도시철도 3호선 역사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져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얘기가 똑바로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구 시장 오라고 뭐? 교통관광에 계시는 분들도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니 데이트를 확대해 계신 분들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음 날 내가 경험한 가장 부끄러운 행정이었다며 대시민 사과를 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신바람 페스티벌은 대구를 포함한 전국 7개 시도에서 치러졌지만 이런 결과 보고서를 낸 건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대구시는 이 결과 보고를 통해 인원 예측은 물론 장소 선정 등 모든 면에서 실패한 행사라고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대구 MBC가 입수한 대구시의 신바람 페스티벌 자체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 행사는 행사 불과 2주 전인 7월 29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장소는 일주일 뒤인 8월 5일 대구시가 1, 2순위로 추천한 두류공원과 대구 스타디움이 아닌 수성못으로 삼성이 일방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행사 4일 전 삼성이 국민가수를 대거 추가하며 프로그램을 바꿨고 삼성이 예측한 3만 명이 아닌 무려 10만 명 이상 운집하며 교통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긴급 안전점검도 행사 하루 전에야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창조경제 홍보를 위해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였다는 비판 속에 이 행사의 배경을 둘러싼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가 예천군이 군유지를 도청 공무원 중심인 마을 정비조합의 수의 계약으로 판 것과 관련해 도청 공무원 13명 가운데 2명을 중징계, 11명을 경징계, 예천군 공무원 5명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예천 군수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무원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하고 다음 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양 탐사 산업은 세계적으로 연간 7조 원대 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포항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해양 탐사와 탐사 장비 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전 세계 7조 원 시장을 놓고 미국과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양 탐사 산업. 자원조사와 수로조사, 해양개발, 해양 환경조사 등이 주요 분야로 시장 규모가 매년 13%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해양탐사 산업 트러스트 구축에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이미 포항에서 국내 유일의 해양탐사선을 운영하고 있고 포항 지능로봇연구소는 수중건설로봇 복합센터를 건설 중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망간당괴 등 풍부한 해양 광물 자원이 있고 수심이 깊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탐사 장비 실험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조건이 포항 그리고 경북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포스텍과 한동대는 해양 탐사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에 국가 차원의 해양 탐사 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질자원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타 신청을 위해서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 분석, 사업 내용까지 면밀하게 이제 분석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포항의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해양 탐사 산업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포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5년 전 지역의 한 대학교가 시작한 아이디어 엑스포가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으로 상품화에도 성공하며 창업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로 제조업체가 직접 만든 감성 조명입니다. 기분에 따라 조명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업체는 특허를 출원해 이 제품으로만 연 4천만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아이디어를 낸 학생과 다른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이 연계 기술 이전과 현재 취업을 하고 있고 지금 우수한 기술력으로 또 다른 작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한 박용광 씨 역시 지난해 이 전시회에 참가한 학생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난 4월 창업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4천만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지에 특허 출원을 하였고 이 특허를 계기로 지금 해외로 나갈 계획입니다. 금호 공과대학교가 5년 전부터 마련한 C-아이디어 엑스포에는 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작품 300여 개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아이디어가 특허 출원했고 모든 출원건들이 실제로 사업화되거나 기술 이전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지역 15개 기업이 23건의 학생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학 교육이 교수나 학내에서의 교육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즉 산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피드백시켜주고 올해는 중국 기업과 일본의 중소기업 진흥센터도 참여하는 등 행사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바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전시회는 창업과 취업의 동기부여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슈테판 하우어 주한 독일 대사가 오늘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정밀기계와 로봇 생산 기업인 사믹 THK를 방문했습니다. 슈테판 하우어 주한 독일 대사는 한국 독일 협회장과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믹 THK 진영환 회장과 면담을 갖고 대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되고 있는 로봇 산업 분야에서 독일 기업과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상공인 컨설팅협회는 오늘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중앙회장 취임식과 2016년 소상공인 성장 전략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불황 극복 전략과 성장 해법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개 원조 논쟁을 벌여온 영덕군과 울진군이 이번에는 약재로도 쓰이는 해방풍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과도한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자생하는 해방풍을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재배에 성공한 영덕군. 일반 식방풍과는 달리 민트향이 나는 해방풍은 우황청심한 재료로 쓰입니다. 영덕의 한 주류 제조업체에선 해방풍을 재료로 약주를 만들어 백화점 납품이 확정됐고 대중적인 막걸리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6.5헥타까지 늘어난 덕분에 발빠른 활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해방풍 나물이 독특한 향이 있고 약주로서의 특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역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같은 자연 조건을 갖춘 울진군도 해방풍 재배에 뛰어들었습니다. 재배 기술은 걸음마 단계지만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상품 개발이나 6차 산업으로 적용은 상당한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배 면적을 크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6차 산업으로 가공이나 체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연구하고. 울진군은 기술 전수를 요청했지만 영덕군은 특산물 선점을 위해 거절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2차 가공품을 개발하는 중인데 지금 인근 다른 단체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아주 약화됩니다. 두 지자체는 약효 성분 분석을 따로 의뢰했고 예산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대개 원조 논쟁 때와 비슷합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지자체 간의 무한 경쟁보다는 어느 정도 통제된, 그러니까 우리 광역에서 통제를 해갖고 제대로 된 상품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는 게. 한때 전국 최고를 자랑했던 부추와 시금치도 더 이상 포항의 특산물이 아닙니다. 포항 명물 과메기도 언젠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모두가 죽는 레드 오션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일촌 일품 정책처럼 이미 성공한 특산물은 베끼기를 지향하고 육성 중인 특산물은 집단화하는 차별화된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CEO 발대식이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려 청년 CEO 10여 명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청년들의 역할을 다짐하는 교리문을 낭독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지역대학 등 12개 유관기관은 청년 사회적 경제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청 새마을광장에서는 경북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열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46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경북 청년 CEO 투자마트가 경북 지역의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과 유역투자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창업지원센터 소속 유망 청년 기업과 벤처캐피털, 엔젤클럽 등 국내 투자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2명의 과태료 처분 여부를 공무원 신문 없이 곧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10,000원 정도 하는 음료수 한 박스를 전달한 것이 사회상규상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어 과태료 불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잠재 능력을 발굴하기 위한 제6회 대구시 교육감배 전국 장애학생 댄스 경연대회가 오늘 대구시 교육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학생으로 구성된 장애인팀과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팀으로 나눠 진행된 오늘 대회에는 선수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여해 황금초등학교가 초등부문 1등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앞두고 오늘 대구백화점 광장에서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성인권 감수성을 넓히고 이에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열린 오늘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됐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습니다. 대구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성폭력 상담소, 대구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등 대구 지역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실버 재능기부 공연단체인 인동화 사운드가 오늘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에서는 고전무용과 민요, 색소폰 연주 등을 선보였는데 60대 후반에서 80대에 이르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인동화 사운드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10월보다 10.5% 줄었고 수입과 무역 수지 역시 각각 13억 달러와 28억 달러로 10%가량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